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숨겨진 원동력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할 배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제가 1200일 동안 어떻게 글을 쓰면서 사람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더욱더 실전적이고 접근이 쉬운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을 굳이 두 분류로 따지자면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목표를 설정하다가도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굳이 분류했지만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정말 작심삼일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3일이 굉장히 길지 않나요? 72시간 동안 내 하나의 마음 유지하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다가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제가 어떻게 글을 쓰는 거는 중간에 어려움 없이 쭉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생각 해보시죠. 늘 실패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그죠? 정말 다르던가요? 벌써 올해도 9월이 되죠. 좀 있으면 추석이고 좀 있으면 연말이다. 벌써 캐롤이 막 불려지고 내년이 다시 될 텐데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예쁜 곳을 가서 정말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비싸게 구입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펼쳐서 1월부터 12월을 쫙 보면서 일단 언제 쉬는구나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생일, 내 생일 언제지? 주말인가? 이런 거 다 체크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버킷리스트를 꼭 쓰죠. 내가 올해는 이걸 반드시 이루리라. 지금 이루신 분 아니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신 분 솔직히 올해 뭐 썼는지 기억 안 나지 않아요? 저도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정말 다르지 않은데 뭔가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다를 것 같은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3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도 이걸 또 글을 쓰면서 발견을 했어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 뭔가 해야지라고 엄청나게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이거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좌절합니다. 난 역시 안 된 사람이다. 두 번째 패턴은 나 이거 할 거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후기를 뒤집니다. 포털 사이트에 몇 주 후기, 2주 후기, 한 달 후기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좋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역시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이게 되겠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니까 다른 사람의 결과를 가지고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나 이거 해야지 후기도 봤어. 괜찮네. 결제할까? 괜찮네. 하루 하고 안 해요. 너무나 다 공감되시는 말이죠.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 괜찮은데? 남은 잔고를 보면서 이번 달은 괜찮겠다 하고 이제 과감히 할부로 결제를 하죠. 그런데도 안 하죠. 시도와 실패와 계속 악순환 되지 않나요?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데 무너지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무너지고 근데 사이의 과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생각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후기를 알아보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이라도 했고 그 다음에 돈을 써보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근데 마무리는 항상 똑같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난 이번에는 다를 거다.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면서도 시도할 때마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정말 나를 너무나 무한 신뢰하는 너무나 좋은 건데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기저의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난 역시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제가 처음에 1200일을 했다고 했을 때 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 원래 끈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제가 나중에 하는 걸 돌아보니 저도 원래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끈기가 없는 경험보다 끈기가 있는 경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지 지금 여러분들도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발현이 안 된 거죠. 끈기가 있는 경험까지 가기 위한. 그런데 보통 제가 새로운 걸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막 환호해줘요? 너 너무 축하해. 너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래요?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봤자 작심삼일 아니야? 그리고 그래봤자 인생이 바뀌어? 뭐하러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솔직히 기분 어떠세요? 되게 많이 다운되죠. 엄청 좋지 않죠. 그럴 때 왜 또 유난히 하늘은 또 맑은지 나의 기분은 완전 우중충한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서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합리화를 막 하죠. 아, 저 사람이 글을 1000일이나 썼어? 그 사람 원래 어렸을 때 이거 했네, 이거 했네, 이거 했네, 이거 했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나는 아닌데? 난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 사람과 나와는 전혀 달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계속 좌절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뭘 잘하겠어. 그냥 이미 잘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가면 갈수록 좌절하고 좌절하고, 거울을 보면서도 좌절, 지나가는 지하철을 보면서도 좌절.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린 의미 부여를 하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되네, 난 역시나 안 되네. 이 사람 잘하네, 난 역시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갉아먹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부족해서라는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죠. 실제로 부족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끈기가, 그리고 제 끈기가 항상 부족하고 없는 게 항상 똑같은 이유일까요? 그리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목표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 이루는 것일까? 근데 꿈을 이루는 데는 의지만으로는 쉽지가 않죠. 정말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그 요소에서 꼭 빠지면 안 될 이야기입니다. 일단 의지는 소모돼요. 소모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와도 같죠. 모래시계 처음에는 가득 모래가 들어있다가 정말 작은 구멍으로 조금씩 탁탁탁 떨어지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모래 이렇게 계속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가 않는데, 나중에 보면 그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다 빠져나가 있죠. 근데 의지력도 비슷해요.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처음엔 크다가 서서히 줄어들죠. 근데 줄어드는 것을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의지력이 제로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타서 사라져버려서 무기력까지 가게 되는, 의지가 충만했다가 사라지는 상태죠. 근데 의지 박약, 난 박약하기 싫은데 의지 약하고, 작심삼일,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을 4일로, 5일로, 일주일로, 한 달로, 1년로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정말 생각대로 내 몸이 되면 난 지금 이 상태가 아닐 거예요. 너무 더 잘 되어 있는 상태겠죠. 제가 쓴 글의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보이시나요? 1249일 이런 글들이, 각기 다른 주제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걸 한 번씩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열심히 잘 썼어요? 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답을 하나 둘씩 알게 됐는데, 작심삼일이었던 제가 이렇게 1000일이 넘게 글을 쓸 수 있었던 요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응원군이라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응원군. 마치 콘서트 같죠? 한 사람 위해서 사람을 엄청 응원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함성 소리가 들리고 정말 그 집안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응원군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도 그 응원군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식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아는 사람이 많은 것과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인과 응원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인과 응원군은 다른 존재입니다. 지인은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누구의 소개로 받게 됐거나,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소꿉놀이 하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친척들, 가족들도 그냥 지인이죠. 그 지인 100%가 나한테 응원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100%가 아니라 정말 나를 응원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응원군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힘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을 응원군이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긍정적인 단어로 나를,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해봤는데 이것보단 이게 더 효과가 좋더라, 너 이거 같이 할래? 라고 대안 제시를 해주시는 분들도 내 응원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는 사람들, 나도 이거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갈래?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들, 그것 자체들을 다 모여서 응원군이라고 합니다. 응원군이 몇 명이 있느냐 간에 정말 내 옆에 응원군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고 적음도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응원군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 독일전 보셨어요? 마지막에 정말 우리나라가 1위가 아니고 전 세계 최강의 1위를 그렇게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그 국가대표 선수님들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국민들의 응원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 열심히 9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그 리그장에 한 명의 응원군이라고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90분 동안 사력을 다해서 뛸 수 있겠어요? 되게 힘들겠죠. 근데 정말 큰 대한민국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그 리그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많으니까 그 기운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달리고 사력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나갔던 강의 영상의 일부를 캡처해 왔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때 강연장은 200명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 글쓰기 미션을 받겠다고 200명 중에 제가 한 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무대 앞으로 쫙 들어갑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한 명 한 명 다 2개의 눈이 있잖아요. 400개의 눈과 이 지금처럼 정말 수많은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서 막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래도 강의 좀 해봤다고 조금은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막 떨리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게 생방송으로 또 방송이 된 강연인데 그 뒤로는 이제 지금도 유튜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PPT를 만들 때, 강연제를 만들 때 조회수가 무려 57,000건이에요. 이게 총 60분 중에 강연을 3부로 자르고 그 중에서도 제가 나오는 구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짧은 강연인데도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특히 페이스북 메시지로 가장 많이 와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을 하고 하고 있는 25살 청년인데요. 이걸 봤는데 실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런 글이 지금도 오고요.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제가 지하철에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툭툭거려 제 어깨를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혹시 거기 나오신 분 아니에요? 하고 계세요? 이러신 분도 실제로 계시고요. 제일 신기한 건 온라인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퍼집니다. 제가 글을 쓸 때마다 계속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SNS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나랑 비슷한 기운들, 끼리끼리라고 하죠. 그 기운들이 모여요. 나랑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서로 이웃이 되어주면서 일상과 생각들을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악플은 거의 달리지 않고 오히려 힘들다라고 하면 힘을 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저는 또 이제 모바일 SNS 이런 게 잘 활성화되어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게 제 카카오톡에는 커피 쿠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밥을 사러 와주시기도 하고요. 힘든데 부자가 되는 경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제도 하나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쪽에 왼쪽인가요? 이쪽에는 인증 마크가 하나 있는데 저희 회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따로 블로그 위젯을 보내드려요. 그걸 누르면 그 같이 글을 쓰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니까 이 사람 이거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동질감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는 매일 수요일에 창업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이제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과정, 슬럼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정말 감동적으로 해주십니다. 잔잔한 바다도 폭풍우 치는 바다도 모두 바다의 모습이다. 당신이 멋지든 달리시는 모습, 슬럼프를 겪고 있는 모습 모두 나의 모습이다. 대표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표님이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거다. 이런 이야기 오프라인으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근데 온라인으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저는 원래 글을 쓸 때 뭔가 해소하는 글을 많이 쓰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이야기했다가 퇴짜 맞을 바에야 글 쓰고 모든 내 마음을 정화시키자라는 나만의 목적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오히려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적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셨네요.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쓴 글일 뿐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웃이 이렇게나 많아져서 저 100일 게임 일기를 시작했을 때 10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대한 응원군이 되기도 했었죠. 정말 수많은 응원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인맥은 정말 있어봤자 1명, 2명이었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고 판을 키워서 이렇게까지 큰 강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할 수가 있었느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합니다. 인맥이 굉장히 넓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너 혹시 이 사람 알아? 그럼 너 내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 사람 알아? 어제 만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되게 얼굴에 철판도 깔려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내 옆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냥 저의 일상과 같은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를 지금의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가지 노하우로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도 그랬고 마치 어렸을 때 우는 아이가 그 아이가 울면 엄마가 떡 하나 주잖아요. 먹을 거 주는데 그 떡 하나 주라라는 표현을 못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있는 그 아이가 현재 내 모습이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많이 알았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의외로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점의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스승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관점의 전환을 돌려보라고. 그럼 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 능력 발휘해볼래? 라는 표현을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능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 때 내 생각이 났어? 이러면서 엄청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지금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공유하는 거예요. 피드백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연아 너 이거 해봐 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시기적 문제 그리고 제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못했어요 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세요? 못하죠. 그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제안해준 사람들은 정말 궁금할 거예요. 이 사람이 했을까? 어땠을까? 우리는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성과가 있을 때만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상 탔어. 나 이거 진출했어. 나 이걸 해서 뭐가 좋았어. 할 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득한 공간이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과가 나는 것을 보이니까 나 같은 성과가 아직 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여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성과가 궁금한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그냥 궁금해하는 거예요. 성과가 나든 나지 않든 그 진행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배님이라던가 나 인생의 선배가 이렇게 해봐라고 했는데 막상 했는데 나랑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 그럴 때는 안 맞네 라고 하지 말고 선배님 제가 직접 시도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제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의 상처가 더 낮아지거나 받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솔직한 것 때문에 너 그래도 이걸 했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역으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타이밍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함을 표시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타이밍인 게 뭐냐면 지금 생각이 나면 나중에 고맙다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고맙다고 이야기하신 분 안 하시죠? 왠지 늦은 것 같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또 귀찮잖아요. 10분 뒤에 이야기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타이밍 생각이 나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잘 가지고 제가 더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두 번째는 피드백을 공유를 하는 거.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응원군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 돈 안 들죠? 세 가지 다 돈 안 들고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응원군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시간이 드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제 주변의 응원군을 어떻게 좋은 인맥을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첫 번째 응원군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그거 해봤자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막상 뭔가를 시도하면서도 역시 안 될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따라서 아무리 주변에 응원군이 많다라고 해도 결국에 내가 나의 응원군이 되어주지 못하면 제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으로 바꿔보면 곱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수많은 1000만, 100만의 대군들이 있어도 막상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제로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가 빨간 타입의 사람인지 파란 타입의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설령 그거 해봤자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빨간 타입의 사람일지라도 전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파란 타입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란 타입 중에 제가 써본 방법 중에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쓸 때 무조건 성공한다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인과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배하연이라서 성공한다. 아빠 딸이라서 성공한다. 오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성공한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성공한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글인데 한 60개, 70개 쭉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신에 찬 상황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빨간색인 타입에서 서서히 파란색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빨간색의 타입보다는 파란색의 정말 대단한 응원군들이 1명, 2명씩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내 응원군은 굉장히 많이 없잖아요. 그때는 나도 나 자신의 제대로 된 응원군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나도 그 사람들의 응원군 또 그 사람도 나의 응원군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조금 더 힘을 덜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는 그런 역할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을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제가 준비한 인생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님이 쓰신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 들고 왔습니다. 그 정철 작가님 네. 좀 제가 어디서 들어봤던 분 같은데?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카피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카피를 쓰신 분이시기도 하고 20년 차 이상 카피라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어디서 들어봤다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오늘 이 책을 네. 인생책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책을 만난 계기는 굉장히 독특해요. 저희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매달 2권의 제가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줬었는데 오빠가 그 책을 읽더니 자기 군대에 있는 쪽에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휴가일 때 다시 들고 와라 해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제가 글을 쓸 때 항상 나의 관점이라고 넣긴 넣는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지는 책이거든요. 앞에는 내 머리 사용법인데 뒤에는 인생사전이라고 해서 앞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새롭게 볼 수 있는 2권이 담겨있는 책이라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주는 책이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또 책을 선정해 오셨는데 인상 깊었던 구절을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조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하나를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은 작지만 큰 숫자입니다. 1은 최고를 뜻합니다. 1은 또한 최하를 뜻합니다. 순서로 보면 가장 앞에 있고 크기로 보면 가장 작고 초라합니다. 당신도 1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당신이란 1은 최고가 될 수도 최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연 1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100이 움직이는 기업도 들여다보면 100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100개의 1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업사원 1의 성실함과 친절함이 주부 1의 인상에 남아 그 이미지가 파도가 되어 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1은 작습니다. 그러나 큽니다. 1의 이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힘을 믿으십시오.
아까 대표님께서 강연하실 때 우리가 어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순적이네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좀 하나만 듣기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혹시 한 개만 더 읽어봐 주실 한 수 개만? 없을까요? 네, 이게 앞에 쓰는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뒤에서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생각을 뒤집는 인생사전 101개의 단어에서 제가 이거 읽어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격려라는 단어인데요. 인생에게 불러주는 응원가. 그러나 아무리 부지런한 응원단장도 선수 숙소까지 따라가서 승리를 빌어주진 않는다.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듣는 방법은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오늘 글쓰기 방법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강연 또 인생책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배려하는 방법, 나를 격려하는 방법까지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